그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 중화반 한 번 더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주시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산화화는 다시 할 거예요. 정의만. 야, 산화라는 게 뭐였지? 산화라는 게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를 기준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전자를 기준하면 전자를 잃는다. 이런 거였죠. 그다음 환원이라는 건 뭐였죠? 산화, 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 환원이라는 건 산소와 분리된다. 그다음에 전자를 얻는다. 그런데 물질 중에 전자가 없는 물질은 없잖아. 모든 물질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 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전자를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전자를 얻느냐 잃느냐, 즉 산화 환원은 이건 반응이야.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면 약간 우리가 그 국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동사의 개념이야. 무슨 행동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전자를 얻는 행동을 할 거냐, 전자를 잃는 행동을 할 거냐. 네.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라도 우리 왜 그 산화수단지 있었잖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전자를 주기도 하고 전자를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 웬만하면 전자를 다 얻어오죠. 전자 내놔! 하면서 다 전자 가져오잖아. 근데 딱 큰 분, 산소보다 더 세신 분, 플로리를 딱 만나면 전자를 들이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하는 얘기는 이걸 왜 같이 얘기하냐면 헷갈릴까봐. 오늘 말에도 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산하고 산화하고 자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산 그리고 염기라는 말은 이거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반응이 아니고 이거는 물질의 이름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고 산, 염기는 어떤 반응을 했냐가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등 졸업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뭐 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거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학에서 배울 수의 학문학자, 수학 능력 평가 이런 거 보잖아. 그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산이나 염기는 자격의 개념이야. 그래서 아레니우스라는 분께서 아레니우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지 않냐?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면서. 근데 아레니우스는요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예요.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말일까? 1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야, 교수님. 네. 그러니까 현대 사람입니다, 현대 사람. 근데 아레니우스가 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기를 뭐라고 내리시느냐? 얘네들은 일단 물에 녹아야 돼. 그래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걸 뭐라고 정의하자? 산이라고 정의하자.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염기란 건 뭐냐? 염기라는 건 얘도 물에 녹아야 돼. 그래서 물에 녹아서 얘는 OH 마이너스 이온. 이걸 뭐라고 하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데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것을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그러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 많으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들을 몇 가지를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외우자고 막상 외우자고 하니까 또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별거 아니야. 뭐를 찾을 수 있으면 될까?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 이런 걸 찾으면 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산.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염산.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또 누가 있냐면 질산. 이름 들어봤죠? 네. 이런 애들이 산입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가수별로 조금 분류해서 적어드릴게요. 자, HCl, HNO3 얘네들은 일가산이라고 합니다. 산 중에서 몇 가짜리예요? 1가짜리. 그다음 2가짜리 산이 있는데 2가짜리 산은
H2COR3 이런 애가 이가산이에요. 또 H2SO4 이런 애가 이가산입니다. 삼가산도 있어요. 삼가산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1에서 배웠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DNA 할 때 배우셨습니다. 네, DNA 할 때 뉴클레오타이드 이러면서 인산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네, 인산. 그래서 H3PO4라는 놈인데 자, 이 산들이 전부 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으면서 얘네들이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을 만들어내면 자, 요거 이온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온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요것만 딱 보고도 여러분들이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아, 얘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H 플러스가 나오면 반대놈이 누구냐면 Cl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네, 요거 이름 뭐라고? 질산. 요건 이름 뭐냐면 질산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거는 염산. 그런데 요거는 염화이온이라고 해요. 염화이온. 자, 그다음 요거 탄산. 탄산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자 탄산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되냐? H 플러스가 무려 2개가 생깁니다. H2니까. 그리고 COR3 E-가 생겨요. 아, 이가였구나. 그래서 네, 수소도 2개를 내놓을 수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황산은 어떻게 될까? 황산도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2개와 SO4 E-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해되는겨? 네. 그러면 인산은 어떻게 될까? 인산은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 3개와 PO4 3-로 이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몇 개 내놓을 수 있어요? 3개나 내놓을 수 있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그 다음 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기. 근데 염기는 어떤 애냐면 염기는 여러분 주기율표 외우면 좀 쉬워요. 주기율표. 자, 나트륨부터 한번 볼게요. 나트륨. 옆에 뭐 있어요? 마그네슘. 그 옆에 뭐 있어요? 알루미늄. 자, 밑에 줄로 갑니다. 나트륨 밑에 누구 있어요? 칼륨. 그 밑에 칼슘 있어요. 자, 요것도 가수별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가염기 누가 있냐? NaOH가 있습니다. 일가염기에 KOH가 있습니다. 자, 이가염기 Mg, 요거 이가인데 이가는 MgOH2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 쳤어요. 가로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CaOH2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뭐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CaOH2 이렇게 적으면 무슨 뜻이지 이건? 이건 H만 2개 있다는 뜻이지 O까지 꾸며주진 않잖아. 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CaO2H2? 이것도 기발한 발상이긴 한데요.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고 왜 하냐면 이 OH-라는 이온이 원자가 혼자서 이온이 된 게 아니라 원자 2개가 묶여가지고 한 세트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세트로 작용하는 이온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자 몇 개가 2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행동하는 것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이온도 다원자 이온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듣니? 졸리니? 밥 먹어서 졸리는구나. 이 혈당 스파이크 어떡하면 좋아.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알루미늄 어떻게 되냐? 알루미늄은 AlOH3 이렇게 되겠죠. 누구니? 어서 와. 책 가져왔니? 네. 이거 받아가자. 뒤에서 줄 거야. 어디 앉을 거니? 네. 자, 그럼 얘도 이온화 시켜봅시다. 이온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돼요. 뭔지 느낌 좀 오시죠? 네, 요거는 이온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네. 그 다음 얘는요. 이온화 되면 이온화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온화 시키면 Mge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 몇 개? 2개. 그렇지. 그 다음 얘도 CaE 플러스와 2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Al3 플러스겠죠?
그리고 OH 마이너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네. 오늘 주원이 표정 좋아. 네네네.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함정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강산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H 플러스를 많이, 정말 많이 내놓는 물질, 이거를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산이라는 말은 뭘까요? H 플러스를 적게, 그렇지, 좀만 내놓는 물질, 그게 약산이야. 그러면 요거 봤을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누가 강산이냐라고 하면 삼간이가 강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강산 아니에요. 여러분, 3대 강산은 누구냐면 강산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3대 강산, 염산, 질산, 황산, 요렇게가 3대 강산입니다. 아마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염산으로 테러를 했느니, 황산으로 뭘 만들었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 이렇게 3가지가 강산인데, 이상하죠? 왜? 1가짜리잖아요. 몇 개 내나요? 하나 내나요? 하나 내는데 왜 강산입니까?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많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거 원래 1학년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화학 심화 과정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온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온화도. 자, 이온화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염산의 이온화도가 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0.98인가 그래. 그러니까 9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산은 이온화도가 이거 소수점 나와요. 0.0013인가? 하여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물에다가 HCl을 100개를 넣어줬다. 100개 딱 넣어줬어. 그러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H 플러스가 몇 개가 생기냐? 98개 정도 생긴대요. 그럼 Cl-도 몇 개 생겼을까요? 98개가 생깁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요? 나머지 2개는요? 이온화를 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묶여 있어요. 그냥 분자 상태 그대로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걸 전문용어로 수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분자에 둘러싸인 HCl 상태로 그대로 있는 놈이 2놈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100개 중에 2놈은 그대로 있고 98개가 이온화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괜찮지? 그런데 인산이라는 놈을 집어넣었더니, 인산 H3PO4야. 얘를 100개 집어넣었어. 100개 집어넣는데 지금은 예를 드는 거니까 0.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O4 3-가 몇 개 생기냐면 딸랑 1개 생겨. 이거 1개 생겨. 근데 이거 1개 생기면 H 플러스는 몇 개 생겨? 무려 3개나 생겨. 와, 많이 생겼잖아. 3개. 그런데 문제는 H3PO4 상태 그대로 있는 놈이 몇 개냐면 99개야. 이해돼? 그러면 똑같이 100개를 집어넣더라도 H 플러스는 얘는 몇 개를 만드는데 3개만 만드는데 얘는 몇 개를 만들어? 98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이온화도, 이온화되는 정도, 이온화도의 차이인데, 이 이온화도는요 실험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상의 값이라기보다는 측정해서 측정값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납득 안 돼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산 중에서 강산이라고 부르는 게 1가, 2가, 3가 중에 산가산을 강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온화되는 비율이 좋은 산들을 강산이라고 하는데, 이 이온화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화학 심화 과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강산을 그냥 외우세요. 3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어떤 산들이 강산이에요? 염산, 질산, 황산, 이렇게 3개가 강산입니다.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도 강한 염기, 강염기가 있어요. 강염기가 누구냐? 강염기가 이렇게 강염기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렇게 강연기예요. 아직 찍지 마. 네. 네, 조금 있다가.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태기. 산에서 문제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요. 요런 놈이 있어요. CH3COOH. 이름은 들어봤나? 이거 뭐야 이거 네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 자, 이름 적어서 드릴게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이 왜 시험에 잘 나올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H 내놓을까요? OH 내놓을까요? 정말 헷갈리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H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화 했을 때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온화 됐을 때 어떻게 모양 되냐면 CH3COO-와 H 플러스로 이온화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내놓은 거예요? H 플러스를 내놨죠? 그러면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산 정말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드세요. 우리 아세트산 자주 먹는다고요? 네.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냉면 먹을 때 아세트산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세트산 상당히 많이 드시는 거고요. 또 문제. 자, 염기에도 뭐가 있냐면 염기에 또 헷갈릴 만한 거. 여러분 밑에 보여 이거? 괜찮아? 뒤에 밑에 보이니? 네. NH3라는 일가 염기가 있어요. 미치겠죠 이거. 여러분 얘 이름 뭡니까? 얘는 암모니아라는 놈인데 암모니아? 맘마미아 아니고 암모니아. 네. 자, 근데 이 암모니아가요. 야, 이거 산처럼 보여, 연기처럼 보여? 산이라고 정말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얘 염기입니다. 이거 왜 염기냐? 네, 암모니아의 그 정말 희한한 특징. 네. 암모니아는요, NH3가 물과 만나잖아요.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왜? 괜찮아? 네. NH4 플러스라는 이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OH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물에 녹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부만 그래, 일부만. 물에 녹는 게 아니라 물에서 뭔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이름, NH3 이름 뭐였지? 아모니아. 네. 얘는 이름이 뭐냐면 암모늄. 그리고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를 띠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이온. 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OH-가 생긴 거예요. 이게 괜찮니? 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네. 왜냐하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쫙 써놨어. 쫙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OH인데 여기다가 아세트산 CH3COOH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암모니아 섞어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딱 모양 보고 뭘 고를 것 같아요? 암모니아 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얘 고르시면 안 됩니다. OH가 다 있네요. 얘도 OH가 있네요. 얘는 없네요. 암모니아 딱 고르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네. 아세트산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고요? 산이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염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교수님, 암모니아는 왜 염기의 성질을 가집니까? 얘는 OH-를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정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따진 학생들이 새롭게 교수가 되시면서 새로운 정의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 사람이 두 명인데 무렌스테드라는 사람과 로리라는 사람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데, 자, 브랜스테드 로리는 염기의 정의를 일단 바꿉니다. 자, 염기의 정의가 뭐가 되냐면요, OH- 내놓는 물질이 아니라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자? 염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괜찮니? 됐어? 네.
자, 그러면서 산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산도 정의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로 바꿔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썰미 좋은 학생. 뭐가 달라졌어요? 물의 녹아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브랜스드 로리 정의는 반드시 물에 녹지 않아도 산과 염기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브랜스드 로리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산화 환원 반응처럼 아예 정의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거 정의를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 이렇게 산염기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스드 로리의 산의 정의는 뭐냐?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브랜스드 로리의 염기의 정의는 뭐냐?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 이런 식으로 정의를 공용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네. 강염기는 뭘 많이 내? 강염기도 OH 마이너스를 많이 내는 물질. 네네. 그럼 OH 마이너스 적게 내는 물질은 약염기라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온화도 가지고 따지는 거야. 졸려. 어떻게? 됐어요? 다 찍었니? 정리? 됐어? 네. 지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산이라는 애들이 전부 다 뭐를 내놓고 있어요? 수소이온. 그렇죠.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해요. 산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산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성질이 사실은 누구의 성질이냐면요, 여러분, 산은 전부 다 뭐를 내놓고 있습니까? H 플러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성질이라는 게, 산성이라는 게 바로 H 플러스 이온의 성질, 이거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렇게 들어오는 얘는 뭐라고 하냐? 요거는 산의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냐면, 산을 우리가 어떻게 그 화학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산을 HA라고 적어요. 여기서 A는요, 여러분, A라는 원소는 없어요. A라는 원소가 없지만 A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미지수 같은 A, B, C, D 할 때 그런 A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cid라고 해요. acid. 그래서 acid에 A자를 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이온화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H 플러스의 성질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산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A 마이너스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산의 음이온이라고 그래요. 요 말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산의 음이온이라는 말을. 네, 이거 중화반응에서 다시 한번 쓸 거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염기도 마찬가지. 염기는 우리가 일반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BOH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붕소 아니에요. 붕소가 아니고 ABCD의 그냥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래서 얘도 이온하면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성이 있듯이 뭐도 있을까요? 염기성도 있겠죠. 그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그러면 얘는, 염기들은 전부 다 지금 뭐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OH 마이너스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기성이라는 게 사실은 OH 마이너스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이름 마찬가지로, 요거 이름 뭐였지?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염기의 양이온 이렇게 불러요. 되나요? 네. 자, 오늘 외울 게 좀 많습니다. 네. 여기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화학 파트 어쩔 수 없어. 좀 외우셔야 돼요. 네. 네.
자, 산성. 자, 산성을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째, 산성은요. 먹었을 때 신맛이 납니다. 아, 신맛 난다고요? 여러분? 비타민 C, 레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네, 뭐 이런 거 먹으시면 어때요? 시잖아요. 네, 그거 산이에요. 진짜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 같은 거 이렇게 뭐 약품을 구매하시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 구연산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의 비타민 C를 구연산 가지고 만들어요. 산이야, 산. 네. 그러니까 신맛 나면 다 산이에요. 네, 식초도 식초. 아까 식초의 주원료가 뭐라고 그랬죠? 아세트산. 네, 맛이 어떻습니까? 신맛이 나잖아요. 네. 오늘 저기 나 오자마자 어떤 애가 선생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걸 먹었어요 그러는데 네. 거기에 신맛 나는 걸 뿌립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사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생선회 같은 거에 옆에다가 뭘 갖다 주냐면 레몬즙 같은 걸 갖다 줘요. 레몬 같은 걸 짜서 거기다 뿌려 먹으라고. 근데 이 레몬이 바로 산입니다. 네, 산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어디에 나중에 쓰실 거냐면 중화 반응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산은요 뭘로 제거할 수 있냐면 염기로 제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염기는 뭘로 제거합니까? 산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산도 성질이 사라지고 염기도 성질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주로 제가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가볼게요. 그래서 산성은 신맛이 나고요.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 발생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라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 자, 대부분의 금속과 만나서 그럼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면 뭐가 생기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부분의 금속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들이에요. 혹시 지난번에 산화 환원할 때 지난주에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내 입장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 혹시 마법의 주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칼카나마라처럼 유주나수 구수메카 그지? 거기에서 수소 앞에 있는 애들 저거 칼, 하,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나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요 납 뒤에 누가 나와요? 바로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뒤에 있는 애들은 사실 금속이 5가지밖에 없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구리, 수, 은, 백금, 금. 얘네들은 산을 뿌려봤자 반응 안 해요. 기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 좋은 거예요. 금, 식초에 닿아도 끄떡없어요. 은도 그래요. 금이나 은 같은 거 식초 뿌려봤자 안 녹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속은 산을 만나잖아요. 녹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괴물이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마치 이거 어떤 철 뭐 이런 데 거기에 딱 붙더니 철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더니 막 기체가 발생해. 그러면서 이 철이 막 녹아내려 막 와 저런 괴물 산을 내뿜다니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괴물이 뿜은 게 바로 산입니다. 산. 산이 금속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금속이 녹아버려요. 왜 녹았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반응성이 좋으니까 걔네들이 녹으면서 그러면 누가 환원됩니까? 수소 이온이 환원되는 거죠. 저거 봐. 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금속이야. 여기다가 염산 뿌렸어. 뿌렸더니 마그네슘 2 깔아서 요거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MgCl2라는 애가 생기고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여러분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때 마그네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된 거예요? Mg2 플러스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아직 공부 안 했구나. 네. 니네 공부 언제 시작할 거야? 니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요거 Mg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개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산화수, 야 이거 산화수 얼마야? 원소자님 0. 그렇지. 여기서 산화수 얼마야? 플러스 2잖아. 그러면 0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지.
그죠? 네. 그다음 여기는 요거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라는 건 알잖니. 좀 전에도 아직 안 지웠잖니. 네. 그럼 이 H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된 거니? 환원. 0으로 갔잖아. 그렇지. 이거 환원된 거야.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에다가 산을 뿌려버리면 그 금속이 녹아버리면서 거기서 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네, 금속을 잘 녹여요. 네. 괜찮아? 지운다? 지운다? 자, 그럼 이거 다시죠. 그다음 2-2 기체 발생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이름은 들어봤나? 탄산칼슘? 아시죠? 이거 읽을 수 있죠? 뭐라고 읽는다고? 탄산칼슘. 하나에 뭐라고 읽는다고? 탄산칼슘. 잘 써. 여기에다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잖아, 산이. 그러면 이번에 생기는 기체는 좀 다른 기체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산이 지금 산이야 산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두 가지야. 금속과 만났을 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탄산칼슘하고 만났을 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다릅니다. 다르니까 외워야죠. 네. 사연아 외워야 돼. 어쩌고. 네. 자 그런데 문제에 친절하게 이렇게 탄산칼슘을 적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나쁜 선생님. 네. 탄산칼슘을 안 적어주시다니.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요. 탄산칼슘의 주성분이 요 돌에 좀 많습니다. 석회석이라는 거. 석회석은요 90% 이상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석회석이 접촉 변성을 당했을 때 생기는 변성함이 있는데 걔가 바로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석회석도 탄산칼슘이지만 대리석도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여러분 얘가 대리석이에요? 네, 우리 지금 바닥에 이거 인조인가? 진짜는 아닐 거야. 진짜 대리석은 되게 비싸. 천연 대리석. 네. 천연 대리석 청와대에 갔더니 깔려 있더라. 네. 청와대 안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 곧 청와대 마감해요. 빨리 가봐야 돼요. 네. 지금 방문할 수 있나? 못하나? 몰라요.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넘어가. 네. 그 다음에 석회석 대리석 말고 사실 얘도 탄산칼슘입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분필. 네. 그래서 분필. 그리고 웬만한 동물의 겉껍데기. 달팽이 껍질? 달팽이는 좀 불쌍하니까 달팽이나 계란이나 불쌍한 건 매한가지 하여튼 네, 달팽이 혹은 계란 얘네들의 껍질 이런 거 다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달걀 껍질에 산을 뿌렸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다. 이 기체는 무엇인가? 달걀의 금속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걀 껍질에 산을 뿌리면 발생하는 기체는 무슨 기체입니까? 이산화탄소 기체. 이해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조금 이따가 따로 모아서 하긴 할 건데 일단 적어놓기만 할게. 지시하게 색변화를 일으켜요. 지시하게 색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누구의 성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H 플러스의 성질이 바로 지시하게 색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산의 음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산의 음이온 Cl-가 색깔 변해? 아니요. NO3- 아니요. 황산 아니요. 네, 걔네들 말고요. H 플러스 때문에 지시하게 색깔이 변한다고요. 되셨죠? 자, 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지 이쪽은? 이쪽 지운다? 오케스트라도 빼고 왔는데. 네. 하민아 너 주악기가 뭐야? 바이올린이야. 쌤. 어? 이거 꽂았어요. 왜?
아니야. 또롱 소리 났는데. 누구야? 누구 핸드폰이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 사진 찍은 소리야? 네. 내 거 아니야. 어이 깜짝이야. 살아 있을 거야. 네. 아 편집해야 돼. 자 연기성. 자 연기성 누구의 성질이라고요? 수산화의 이오는 OH 마이너스의 성질. 자 얘는요. 첫째 아까 신만 난다고 그랬죠? 얘는 쓴만 나. 맛이 쓰다. 맛이 쓰면 이건 거의 대부분 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약 드셨을 때 맛이 어때요? 씁쓸하죠. 네. 그 안에 염기성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알칼로이드 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염기를 영어로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알칼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약염기일 때만 알칼리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요 기체는 발생하지 않는데 대신에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미끈거립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옷에 묻을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거 노래 불렀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야 하리슈? 네. 머리부터 단백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고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옷에 뭐가 자꾸 묻어요. 땀 흘리다 보면 뭐가 자꾸 나와요. 단백질이 자꾸 나와가지고 때로 되는 거예요. 네, 먼지랑 막 뭉쳐지면서. 그래서 이런 때들을 지우려고 뭐 하는 거예요? 비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빨래 비누 사용하잖아요. 그 빨래 비누가 사실은 아이고 지웠어. NaOH 수산화트륨 아시나요? 수산화트륨? 아까 적어드렸어요. 수산화트륨으로 빨래 비누를 만듭니다. 물론 많이 섞진 않아요. 많이 섞진 않지만 조금 섞여 있거든요. 빨래 비누. 그래서 여러분 빨래 비누로 절대 세수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빨래 비누로 세수하시면 네 일단 피부결이 거칠거칠해집니다. 내 피부가 허옇게 들뜨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심하면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빨래 비누를 사용해서 오래도록 뭐 이렇게 빨래를 하셔야 될 때는요 반드시 뭐를 끼시는 게 좋아요? 장갑 같은 거 끼시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 네.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빨래 비누 야 이 비누 냄새 좋다 그러면서 이게 씻었어. 야 그거 빨래 비누인데. 네. 그러면 어떡해요? 얼른 보습하셔야죠. 네. 그래서 로션 바르시면 돼요. 물론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산화트륨 농도가 진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량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빨래 비누를 계속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세수 비누는 염기성 아닙니다. 세수 비누는 뭘로 만들면 이건 중성으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세제도 그렇고 세수 비누도 그렇고 여러분 특히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주방 세제 있잖아요. 요런 건 중성이에요. 그건 염기성 아니에요. 네, 그건 다른 계면 활성제 가지고 만들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빨래 비누고요. 그래서 염기 같은 거에다가 이게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네. 한 뭐 살짝만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단백질 넣으면요 단백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녹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려나? 제가 생물학과잖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얘기 안 할래. 이상할 것 같아. 네. 네. 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염기에다 넣고 이렇게 조금 했더니 이게 샥 오르면서 단백질 내장도 이런 것들이 샥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냐면 뼈. 거봐 이 반응일 줄 알았어. 네 뼈만 남아. 그래가지고 그 뼈에다가 네 철사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쥐가 나중에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약간 화석처럼 만들어놨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오고 싶지 않니 생물학과? 네. 아니 그런 애들이 있었어. 네. 그 얘기가 나긴 하지만 네, 넘어갈게요. 이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지? 네. 그다음 세 번째
그냥 얘는 바로 이걸로 넘어갑니다. 지시약색병. 해주시죠. 연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산을 사람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녹진 않습니다. 녹진 않는데요. 산도 사람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단백질이 변형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피부의 상태가 아니라 변형되는데, 우리가 변형됐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화상당했을 때의 피부, 그런 식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게 차라리라는 말이 좀 쓰기는 좀 그런데,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산에다가 단백질을 담가버리면 이게 변형돼요. 그래서 오히려 산에 닿으면 그러니까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가 뭉개져요. 네. 네. 물론 아픕니다. 당연히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이나 염기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특히 여러분 벌 있잖아요. 벌이 여러분들을 쏘였어요. 그러면 이거 그 안에 무슨 물질이냐? 웬만한 곤충이나 뱀도 포함하여 웬만한 동물의 독성, 이 독들이 다 산성입니다. 산성이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벌한테 쏘이면 뭐 발을 해? 된장 발을 해. 근데 이 된장이 여러분 드셔보시면 약간 씁쓸해요. 된장 살짝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씁쓸한 맛이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 안에 염기성 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염기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벌한테 쏘이잖아? 된장 버리지 마세요. 이유는 왜냐하면요, 된장의 염기성 물질 말고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염기성 해독제를 그냥 맞으세요. 왜냐하면 된장에 다른 미생물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막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내 몸의 미생물의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된장 같은 걸로 벌의 독을 치료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셔서 염기성 해독제를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